순해 보이는데 기가 세다 이걸 얘기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면이 단단하고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사람? 연예인 중에 좀 아이유 같은 사람? 보면 아이유 씨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 아이유 씨는 뭐예요? 어려움이 반복됐을 때 망가지는 쪽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고 환호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에너지 레벨이 높고 그 기가 잘 다스려지고 또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원칙에 내가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세고 것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건강한 삶의 원칙들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해 보이는데 기가 세다 이걸 얘기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면이 단단하고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사람? 연예인 중에 좀 아이유 같은 사람? 겉은 되게 순둥순둥하지만 딱 안에 강단이 있어요. 보면 아이유 씨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 아이유 씨는 뭐예요? 어려움이 반복됐을 때 망가지는 쪽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통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숙해지는 쪽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겉도 센데 안에도 세. 이런 사람들에게는 크게 반전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순둥순둥하고 막 가녀리고 상처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경이 왔을 때 안에가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닮고 싶은 우리의 어떤 깊은 마음의 욕구들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는 행복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지만 그런 어려움이 주는 유익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단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망가지는 쪽이 아닌 거기서 오는 유익을 찾아내고 속이 단단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겉은 순둥순둥하지만 안엔 정말 단단한 기와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센 척하는 사람들. 척이잖아요, 척. 센 척이란 건 뭐냐면 내가 세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을 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로 인해 시작돼요.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면 어떤 상처로 인해서 경험치들이 쌓였을 때 그것이 올바른 사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살면서 겪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망가지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 심리학에서 보면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겪을수록 오히려 멘탈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를 들어 내가 무시를 당하고 돈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심리적으로 망가지는 쪽으로 가면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을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은 그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힘든 일을 겪을수록 망가지는 쪽으로 가서 척하고 포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겪을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사람 쪽으로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주고 거기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을 증명하는 삶. 그 길을 선택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기 싫은 상사 1위 물어봤어요. 감정적인 상사. 감정적인 상사를 왜 싫어할까요? 아니, 이 상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 감정이 우리에게 쫙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무의식적이라는 건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센 사람에겐 그런 감정 표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오면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 나한테 만만한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당해서 그런 게 쌓여있을 때도 밑에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어떤 분이 그분에게 가서 왜 그렇게 화난 일이 있을 때 우리한테 그런 걸 풀어요?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미안해요, 사과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굉장히 크게 분노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누가 먼저 깨닫고 얘기해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사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소통을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들어보니까 너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충분히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판단될 때 수용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반대로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거가 확실하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을 할 때 수용할 땐 수용하고 주장할 땐 주장해야 돼요. 특히 뭔가 이건 아니지, 이건 맞지 않는 거지 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장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주장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인데 장난반 진단반으로 툭툭 던지는 말들이 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던지는 분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 좀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는 걸 또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몇 번 참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누구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진짜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하다가 잘 쓰지 않는 언어를 이야기할 때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 나쁘다고요? 이게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장적인 언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바로바로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좀 더 편한 사람, 친구나 엄마, 집에서 엄마가 불편하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거든요. 훨씬 더 가까운 사람에게, 친구에게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좀 친밀감이 없는 사람한테도 그런 상황이 오면 표현해 보는 거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윗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말을 막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힘들죠. 중요한 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우선은 타이밍을 봐야 돼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사가 기분이 괜찮을 때 센스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살짝 던지듯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잘 안 봐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냥 욱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막 참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아니고요. 굉장히 상사가 감정이 좋아 보이는 상황일 때 그 타이밍을 잘 캐치해서 센스 있게 살짝 표현해 주는 거, 이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그런 것들, 어떤 상사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참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마음 맞는 동료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동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이런 과정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부정적인 일들, 그런 상사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내가 그런 걸 혼자 막 고민하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사람이 좋은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그런 참 어려운 갈등일 때는 주위에 믿을 만한 몇 사람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감정에서 좀 빠져나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행동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나서는 굉장히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갈등으로 오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쌓아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로 겪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언젠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팍 하고 폭발하거든요. 그 유명한 호박고구마 영상처럼.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쌓지 않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소한다는 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감정을 막 풀거나 자기를 막 괴롭히는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허용하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몸을 움직여주는 거. 몸과 감정은 붙어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감정은 잘 다스려지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소되기 때문에. 걷는 것도 좋고 뛰는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좋아요. 몸의 움직임 하나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거.
그리고 의무적인 만남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기적으로 대화 나누는 거.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리내서 자주 웃어주는 거예요. 웃는 건 감정 해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또 하나, 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 예술 활동은 감정을 아주 건강하게 배출해줍니다.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취미들을 가져보는 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감정적인 문제를 조금 잘 조절할 수 있죠.